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준석의 병력 의혹 파문이 엉뚱한 곳으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민주당 쪽에서 이준석 대표가 너무 잘 나가니까 시기가 나서 질투가 나서 그런지 이 병력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냥 제기한 것도 아니라 공개적인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의 입으로 제기했습니다. 바로 전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서 협치를 하자, 그리고 억지로 까고 하는 그런 짓은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이 송영길 대표가 이준석을 만났다, 협치하겠다고 자랑하던 바로 그 회의에서 최고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김용민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이준석의 병력 의혹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 이건 이 민주당의 공식 유튜브에도 이 영상이 그냥 실렸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정말 민주당 겁납니다. 이건 뭐 앞에서 웃으면서 뒤로 그냥 칼이 훅 들어옵니다. 뒤통수 치는데 명수들이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 이게 민주당이 생각하는 협치의 모습인지, 아무튼 이준석의 병력 의혹이 터지면서 언론들이 신났다, 이준석 병력 의혹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병력 의혹은 설령 병력 의혹이 없더라도 병력 의혹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것만으로도 상당히 타격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준석 하버드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군을 마쳤다, 그러면서 또 마치면서 이런 것까지 했다. 특혜다, 병력 의혹이다, 규정을 어겼다, 온갖 말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때까지는 민주당이 이준석을 공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부 인터넷 언론이 보도하고, 아무튼 분위기는 이준석 알고 보니까 문제가 많은 인간이군, 이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분위기가 바뀝니다. 오늘 이준석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페이스북에 입장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문을 읽어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이 이준석 병력 의혹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 하나가 등장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준석의 입장문, 방금 올린 그 글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개망신을 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리고 그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마음에 빚을 졌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또 뭡니까? 자,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의와 공정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할 인물이 불법 의혹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부인 정경심 씨는 지금 징역 4년형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은 다는 아닙니다만 조국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가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조국은 어떤 짓을 해도 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정경심 교수는 이미 1심 판결을 받았는데 그런 문서 위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자,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이준석이 글을 올렸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준석이 방금 올린 글은 이른바 일타상피, 고스톱에 용을 하는데 일타쌍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준석에게 해코지하고 싶어서 이런 걸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이준석이 방금 올린 글을 읽어보면 정말 민주당은 무능한 건지 머리가 나쁜 건지 아니면 알고도 이렇게 음흠한 공격을 하는 건지, 어쨌든 얼굴 못 들겠습니다. 자, 이준석이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병력 비리 의혹에 이어서 지금 사문서 위조, 특혜 의혹,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의 입장문입니다. 여권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부도덕한 분의 증명서 위조를 옹호하다 보니 증명서 위조가 빈번한 줄 안다. 정치적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자, 여기서 어떤 부도덕한 분의 증명서 위조를 옹호하다 보니 이건 조국 전 장관 혹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 본인과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는 두 사람 다
뭐 아들, 딸의 인턴 증명서 의혹, 무슨 증명서 의혹, 표창장 뭐 위조 의혹 등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일부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준석이 이렇게 억울해하는 것은 바로 민주당이 사실과 다른 관계로 자기를 공격하는데, 민주당이라는 그 그룹은 이 증명서 위조에 대해서 아주 빈번한 줄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집단 최면에 걸렸냐, 뭐 이런 뉘앙스의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준석이 자신에 대한 공격을 맞받아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국 전 장관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부도덕한 분의 증명서 위조. 자, 어쨌든 민주당은 이준석의 이 글을 읽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병영 비리 의혹 제기 측이 처음에는 사문서 위조니 업무방해니 거창하게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특혜라고 한다. 어떤 부도덕한 분의 증명서 위조를 옹호하다 보니 증명서 위조가 영화에서처럼 빈번한 줄 알고 있었나 보다. 영화는 기생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준석 대표는 18일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의 정당 공식 유튜브가 이러는 것을 보니 황당하다. 억가하지 말자면서요 라고 일갈한 뒤 이번에는 특혜 의혹이 나오자 작심 비판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어제 송영길 대표가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이준석의 병력 비리 의혹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 연수생을 선발했다. 선발 공고에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만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2007년 대학 졸업 후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었던 이 대표가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김영민 최고위원은 허위 지원해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 업무방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병력비리 업무방해 사기 의혹에 대해 이 대표의 답을 요구했습니다. 자, 김영민 최고위원은 친문 강성으로 평가받기도 하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이준석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허위 지원, 장학금, 업무방해, 사기죄 뭐 이런 것들을 들면서 공개적으로 이준석을 공격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론에서 2010년 지식경제부 공문을 조사한 결과 선발 공고에 대학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대학원 재학생만으로 할 수가 없는 게, 대학원 재학생이라는 것은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학원 재학생을 하면서 대학 졸업생을 뺍니까?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이준석 하면 잡아보겠다고 이렇게, 이준석은 학부를 졸업한 사람인데 어떻게 대학원 재학생만 할 수 있는 여기에 응모해서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느냐, 이렇게 공격할 수 있습니까? 자, 어쨌든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지식경제부 공문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걸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 연수생 선발 결과 100명입니다. 남자가 93명, 여자가 7명입니다. 자, 학력을 보면 고교 재학생 19명, 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71명, 대학원생 10명. 그러니까 분명히 대학교 재학생 졸업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 보도자료에, 지식경제부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77번으로 이준석 이름이 있습니다. 하버드대를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교육봉사단체 운영, 청와대에서 진행된 기부 및 자원봉사자 초청 오찬 대표 발언, 뭐 아무튼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지식경제부가 당시 배포했던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71명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에서는 김영민 최고위원은 이준석을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을까요? 자, 이 대표는 최종 합격자 77번으로 해당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자, 이준석 대표는 이 뉴스 링크를 공유한 뒤 언론도 황당해하는 것 같아 무슨 기밀 자료도 아니고 공개 자료만 분석해봐도 명징한 것을 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자, 이 대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재학증명서를 위조했다느니 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저는 재학증명서를 낼 일조차 없었다. 그럼 그 특혜라는 것이 비대위원을 하기도 2년 전에 어떤 지식경제부 공무원이 민간인 이준석을 무서워해서 특혜를 줬다는 것인데 의문스럽다. 본인이 직접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문의해서 답변을 듣고 지원했다며 이런 사실은 이미 밝힌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은 이런 간극을 메우려면 이제 과거의 부정선거 이야기했던 사람들처럼 비약이 들어가고 책임물질 얘기들이 나온다. 국민이 소중한 때 쓰라고 준 면책특권 뒤에 숨어 법사위에서 이런 거 하고 있는 분들은 법적 책임은 면책될지 몰라도 정치적으로 책임을 감수하셔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을 말과 달리 지금 이 김용민 최고위원은 면책특권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한 발언도 아니고 최고위원회 회의석상에서 했던 발언은 면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용민 최고위원은 분명히 이 발언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무엇보다 이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2010년입니다. 이때는 이준석이 정치를 하기도 전입니다. 이때 이준석이 어떤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이런 특혜를 받았는지 이건 정말 누가 봐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준석을 한번 해코지해보려고 민주당이 그리고 그 범여권에서 지금 뭐 김용민 최고위원 말고도 공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1타 쌍피 같습니다. 조국이 느닷없이 이름은 안 밝혔지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 명구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빚을 졌으니까. 아무튼 이준석의 방금 입장문이 민주당을 한 방 먹였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